안녕하세요. 캐나다 경비사 브라이스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연휴 날입니다. 7월 1일이 캐나다 데이라고 해서 3일간 지금 월요일까지 쉬는데 이번 두 번째 일요일 아침이거든요. 여러분들도 한국에서 아니면 캐나다 미국에서도 좋은 시간 보내시리라 생각됩니다. 날씨가 너무 따뜻하고 좋습니다. 며칠 전에 냉각계통에 107도까지 올라가도 냉각수가 오버히트를 하지 않는다고 제가 영상을 올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독자분께서 또 유용한 정보를 저보다도 빠르게 찾아내셔서 댓글로 달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온도가 올라가도 오버히트가 늦게 하는 조건은 뭐 부동액하고 물에 비율도 있겠지만은 압력이 높아지면은 물에 끓는 온도가 더 상승된다고 그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그것과 비슷한 연관인 건데요. 이 냉각계통을 통해서 제가 뼈저리게 경험한 그런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 냉각계통을 통해서 초보 자가정비 하신 분들은 좀 어렵겠지만은 중급 자가정비 하신 분들, 그 다음에 정비사들 기술을 좀 배우고자 하신 분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을 통해서 요런 부동액 관련된 압력, 냉각수의 압력 관련된 것을 통해서 엔진의 경고등, 그 다음에 엔진 냉각수가 부동액이 새는 원인이라든가 그것을 찾아내는 방법이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또 참조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자가정비가 초보 정비자 하신 분들한테 어렵겠지만은 유용한 정보 같아요. 제가 아주 오래전은 아니지만 한 3, 4년 전에 저희는 팀별로 일하는데 여러 정비사가 하도 많다 보니까 다른 팀원이 고객께서는 냉각수가 샌다 이렇게 오셨어요. 냉각수가 점점 통이 줄어든다. 냉각수 보조통에 냉각수가 줄어든다고 오셨는데, 다른 처음에 한 두세 명의 정비사가 봤는데, 처음에 본 정비사는 호스에서 커넥터에서 세요. 그러니까 호스와 호스 커넥터,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반도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클램프인데, 이 클램프라든가 반도로 이렇게 호스를 꽉 물리는데, 요 반도로 타입은 잘 안 새는 게 덜 새거든요. 어느 정도 사람이 꽉 조인다든가 그러는데, 이 원터치 반도가 있어요. 그게 원터치 반도라는 것은 이 쇠링이 양가에 있고 호스에다 탁 끼워지는 방식. 근데 그 안에 오링이 장착되어 있어요. 그 오링에 의해서 기밀 압력이 빠져나가지 않게, 부동액이 빠져나가지 않게 되는데, 그걸 왜 쓰냐 하면은 팩토리에서, 자동차 제작 공장에서 빨리빨리 자동차를 조립하기 위해서 씁니다. 왜냐면 클램프를 잡고 조이고 풀고 하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냥 딱 꽂아버리면은 시간당 자동차를 제작할 수 있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데, 그게 이제 그 부분에서 부동액이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히터 호스를 갈아보고, 그 다음에는 뭐 다른 냉각수 쿨러 호스를 갈아보고, 트랜스미션 쿨러를 갈아보고. 왜 그러냐면 한쪽 갈고 얼마 타고 들어오면 또 물이 샌다고 하고, 또 한쪽 이쪽 갈았더니 또 부동액이 샌다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3번, 4번을 갈았어요. 그러니까 차에 붙어 있는 호스는 다 갈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도 부동액이 세요. 또 그 부분에서 또 새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차에 뭔가가 이상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차들하고 비교했을 때 이렇게 커넥터가 자주 또 커넥터 부분에서만 셀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제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제가 또 같이 이렇게 엮여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부동액은 냉각수라는 것은 차가 운행하고 나면은 열이 받고 냉각수 모터가 순환하면은 압력이 찹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엔진 냉각수의 압력은 엔진의 크기, 그 다음에 워터펌프의 프로펠러 있죠. 크기와 워터펌프가 회전하는 회전을 얼마만큼 빨리 회전하에 따라서 엔지니어들이 진짜 자동차 공학 박사들이 설계를 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차에는 라지에타 캡이라든가 보조된 그 캡에는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보이시려나? 햇볕에 지금 보이시는데 0.9라고 쓰여 있습니다. 0.9. 이 차는 레디에이터 방식 위에 꽂아져 있는 건 0.9인데 0.9kg 제곱센치, 그러니까 1제곱센치당 0.9의 kg의 힘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미국 차들인데 얼마냐? 21psi입니다. 지금 0.1kg per 제곱센치가 14.2 psi니까 얘는 라지에타 방식은 좀 압력이 낮은 방식이고 얘는 좀 압력이 좀 높죠. 요 최신에 나온 차들이 압력이 좀 높더라고요. 이렇게 써져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차가 오버히트를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미스파이어 어떤 경고등이라든가 실화, 부조가 나지 않아요. 근데 차가 엔진 내부에서 겉에 호스는 다 바꿨어요. 그래도 부동액이 샌다면은 차 엔진 내부에서 셀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게 압력이 여기에서 정한 엔지니어들, 공학 박사들이 정한 21psi를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는 고속도로에 달려가면서 확인할 수가 쉽게 없잖아요. 그래서 냉각수 통해서 나오는 보조 호수가 있잖아요. 거기 사이에다가 프레셔를 게이지를 제가 꽂고 하이웨이를 달려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 게이지는 긴 호수를 위해서 차량 안에서 보면서 제가 하이웨이 120km를 달려가면서 보니까 여기에 있는 21 psi 있죠. 이 21 psi를 넘어가요. 즉 뭐냐, 21 psi가 뭐 23, 4 이렇게 psi를 넘어가더라고요. 자, 그렇다는 것은 엔진 내부에서 이 부동액에 의해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엔진이 피스톤이 올라가면서 이 폭발 압력이 이 부동액 쪽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력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엔진의 피스톤이 왕복을 운동을 하면서 엔진의 압축이 미세하게 아주 타이니 아주 작은 미세하게 부동액 쪽으로 압력이 샌다면은 엔진의 온도는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오버히트라든가 뭐 실화 같은 쪽에 크게 문제는 없지만은 그 엔진에 폭발하는 압력이 부동액 쪽으로 세면은 여기에 압력이 올라가서 이 고무 호스 클램프라든가 다 21 psi 그 기준점을 위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물이 나온다든가 그 호스의 클램프 사이로 미세하게 부동액이 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리고 엔진을 뜯어봤고 결론은 엔진 블럭 쪽에서 제가 있으면 사진을 첨부하겠지만은 엔진 피스톤과 피스톤 그 사이에서 미세하게 크랙이 가서 부동액의 압력이 높아졌던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액의 압력을 통해서도 엔진의 이상 유무를 판단할 수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면 자주 사용하진 않지만 가끔 그런 차들이 있어요. 엔진이 겉에서 봤을 때 외적인 워터펌프라든가 각종 호수, 각종 밸브 아무리 찾아봐도 물이 새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차를 시동하고 가면 물이 없어져요. 뭐 일주일에 2주일 하면은 뭐 0.5리터씩 없어져서 보조 탱크가 내려간다든가, 심한 경우에는 아침에 시동 걸었을 때 하얀 연기, 수증기가 배출가스로 나온다든가. 자, 그런 경우에 또 어떤 경우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그런 경우에는 무동액이 엔진 겉에서는 안 새요. 그러면 내부에서 샌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럴 때, 그리고 심각한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연기가, 수증기 연기가 아침에 나오고요. 엔진이 또 열을 받으면 운행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리고 가끔가다 그 수증기 물이 엔진 내부로 새는데 그 엔진 내부에 수증기가 좀 많다 보면은 미스파이어, 실화 경고등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뭐 1번 실린더 쪽에서 샌다면은 1번 실린더에 미스파이어, 실화가 발생할 것이고 4번 실린더 쪽에서 샌다면은 4번 실린더 미스파이어이 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은 또 어떻게 하느냐? 진짜 엔진의 블럭과 실린더에서 새는지, 진짜 가습기에서 새는지, 아주 미세한 경우에라든 압축 압력이라든가 쿨란트 리크 테스트에서도 잘 나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은 쿨란트 프레셔 테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쿨란트 프레셔 테스트라고 있는 프레셔 테스트 게이지인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이런 밸브 있죠? 라디에이터 캡을 열고 아니면 보조통 캡을 열고 이 프레셔 테스트를 거기에 조이고 이것을 압력을 가합니다. 이렇게 압력을 가하면은, 압력은 어디까지 가느냐? 뭐 50, 100까지 하면 라디에이터가 터져버리겠죠. 여기에 정해진 압력입니다. 잘 보세요. 21 psi면은 이것보다 10% 정도 올라갈 정도, 그러니까 22나 뭐 23은 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압력을 가하면, 여기 게이지가 눈금이 보이거든요. 이게 21까지 올라갔을 때 압력을 가해 놓으면은 엔진이 운행했을 때 그 정도 압력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냉각수가 이게 압력을 가해지면은 이걸 압력을 가해 놓고 시동을 끈 상태에서 기다립니다. 그게 지금 뭐 운이 좋으면 1시간 안에 그것을 찾을 수도 있지만은 좀 미세하게 진짜 이렇게 사람 눈곱만큼, 머리털만큼보다도 가는 뭐 10분의 1, 100분의 1 같은 작은 크랙이라든가 그런 균열이 같다면은 1시간 정도 압력을 계속해도 안 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4시간, 5시간 정도 압력을 가해 놓고요. 이 프레셔를 가해 놓고 스파크 플러그를 뗀 다음에 그 안에 내시경으로 보시면은 엔진이라든가 실린더 헤드가 크랙이 났다든가 아니면 가스켓이 크랙이 나서 냉각수가 엔진의 실린더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물이 흘러간 게 보입니다. 자, 그렇게 간접적으로 압력을 가해 놓고 어느 정도 1시간에서 5시간 차종에 따라, 증상에 따라 압력을 가해 놓고 내시경 카메라로 보시면은 그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찾고요. 그런 사례는 제가 영상을 촬영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엔진이 냉각수가 새는데, 엔진의 냉각수가 셀 경우에 이게 추울 때 새는 경우가 있고, 또 엔진이 팽창해 어느 정도 정상적인 온도, 압력이 이 라디에이터 캡 압력, 정상 압력으로 올라갈 때 새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자, 엔진이 냉각수가 추울 때 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커넥터가 아까 말씀드린 원터치 타입이라든가 호스에 이게 그 유압 호스 같이 딱 찝어놓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아주 겨울에 추우면 셉니다. 뭐 냉각수뿐만 아니라 파워스트링 호스도 새로. 왜냐면은 그 안에 오링이 날씨가 추우면 수축을 해서 부동액이 새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 날씨가 추울 때만 샌다 그러면은 뭐 워터펌프 안에 실링도 수축이 돼서 셀 수가 있겠지만은 커넥션 부분에 원터치 타입 실링이 고음과 수축이 돼서 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엔진이 정상원적으로 올라갔을 때 새는 경우는 어딘가에 가스켓 같은 게 누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엔진을 시동을 걸고 엔진의 압력을 올리기 위해서 뭐 10분, 20분 운행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차가 샵으로 들어왔는데 엔진이 압력 올릴 때까지 계속 악셀레이터를 밟고 열을 받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 압력 테스트하기를 사용합니다. 이 압력 테스트하기가 뭐냐면은 엔진이 21ps까지 되려면은 시간적인 어떤 낭비가 되고 시간적인 것이 필요하지만 요걸로 바로 보조 탱크라든가 압력 게이지에 놓고 압력을 가해서 21, 23ps까지 바로 1분 안에 올려버리면은 그 안에 엔진 냉각 계통 전 계통의 압력이 21ps 이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압력이 올라갔을 때 어떤 게스켓이라든가 어떤 면이 이상이 있으면은 바로 세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냉각수가 새는 부분을 찾을 수도 있고요. 아까 같이 어떤 미세한 균열을 5시간 모두 압력 테스트를 해서 찾을 수도 있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냉각수 압력에 대한 걸로 어디서 또 새는지 추울 때 새는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린더 안에 압력을 가하고 아까 5시간 정도 기다리고 난 후에 제가 실린더 내부에서 균열에서 샜다는 것, 꼭 가습기에서 샜다는 것을 영상으로 보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지금 21psi거든요. 지금 냉각수는 정상적으로 있고요. 냉각수 캡을 탈거한 후에 이것도 21psi입니다. 똑같아요. 여기에 프레셔 테스트는 어떻게 하냐, 여기다 꽂으면 되는데 자동차 제작 회사별로 다 다릅니다. 뭐 폭스바겐, 벤츠, 미국 차들, 그 다음에 GM 차들, 포드 차들, 현대, 기아, 그 다음에 일본 차들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테스트하기에 맞는 것과 여기에 맞는 아답터가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꽂고 아답터를 여기에 이 테스트하기를 조이고 자, 조였거든요. 그런 다음에 압력을 한번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시동을 걸지 않았거든요. 일요일 아침이라. 근데 제 차는 지금 전혀 엔진에 열이 받은 상태가 아닙니다. 미지근하고 차가운 상태인데 지금 보시면은 16 정도 올라갔네요. 와우. 자, 다 됐습니다. 지금 22psi까지 올라가서 22psi 보시죠. 자, 근데 이렇게 압력을 가했을 때 이 게이지가 바로 떨어져 버리면 냉각 계통에 뭔가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물이 샌다든가 압력이 떨어지면, 지금 압력이 떨어지가 새 차이기 때문에 압력이 떨어질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이렇게 본다든가 그러면 새는 것은 전혀 없고요. 자, 요렇게 압력을 가해서 1시간이든지 5시간이든지 센 다음에 엔진의 스파크 플러그를 빼고 거기 카메라를 보시면은 찾을 수가 있기도 해요. 이 가스켓을 잘 보세요. 이 가스켓은 V8기통 가솔린 엔진 몬스터 트럭의 가솔린 한쪽에 왼쪽에 헤드 가스켓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차도 지금 냉각수가 천천히 새면서 8번 실린더 쪽에 부동액이 유입됨으로써 또한 미스파이어, 실화, 그 다음에 엔진이 부전하고 힘이 딸리고 그런 사례입니다. 자, 이 차도 마찬가지로 부동액 쿨란트 프레셔 테스트를 해서 냉각수가 실린더로 유입된다는 걸 찾아냈고요. 그 찾아낸 실린더 헤드를 내려서 보시면은 잘 보세요. 여기에 보시면은 미세하게 크랙이 간 것을 헤드가스 쪽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크랙이 갔죠. 뒷면은 또 괜찮은데 여러 겹이 2겹, 3겹 이렇게 헤드가스켓인데 이렇게 새서 크랙이 가다 보면은 여기에 흐르는 냉각수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타고 미세하게 들어가요. 꽉 엄청나게 헤드가스켓이 꽉 조여지지만은 이렇게 타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헤드가스켓이 불량이라든가 혹은 다른 영상을 첨부해 드리겠지만은 실린더 블럭, 그 다음에 간혹가다 실린더 헤드도 불량이 날 수도 있겠죠. 크랙이. 그런 경우를 찾기도 합니다. 자, 다른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냉각수 계통에 압력 테스트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또한 압력을 그 라지에이터 캡에 적혀진 대로 21, 22, 23 요 정도 압력을 가한 후에 한 5시간 정도 가한 후에 냉각수가 차가워질 때 가스켓에서 좀 많이 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냉각수가 차가워졌고 엔진도 차가워졌을 때 위쪽에 반짝거리는 부분은 실린더 블럭이고요. 실린더 블럭 벽이고 그 아랫부분 지금 실린더 헤드입니다. 지금 위아래가 바뀌었는데 지금 물줄기가 하얗게 흘러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실린더 헤드와 블럭면에서 냉각수 하얀 물줄기, 물방울이 지금 흘러내려간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엔진의 냉각수가 실린더 블럭과 지금 헤드 사이에서 물이 새는 경우입니다. 냉각수가 지금 압력을 가하고 지금 보시다시피 그 기준치 압력으로 지금 계속 가하고 있고요. 지금 카메라를 통해서 지금 4번 실린더 쪽에서 미스 파이어이 났기 때문에 실화가 났기 때문에 그 해당된 실린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차량입니다. 이 차도 비슷한 사례인데 해당 실린더 혹은 전체 실린더를 스파크 플러그를 점막 플러그를 빼고 확인한 결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